안녕하세요, 고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근호를 포함한 식의 혼합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계산에서도 유리수의 계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보통 분배 법칙은 두 가지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이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뺄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곱셈의 그 형태와 일치한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근호를 포함한 식의 괄호가 있을 때에는 적절하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제 3번의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루트 3이 2루트 2와 루트 15 합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걸 공통인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전체를 식에서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숫자에 2루트 2, 루트 15에 따로 루트 3을 곱하게 됩니다. 따로따로 곱하게 되면 2 루트 2 곱하기 루트 3과 루트 3 곱하기 루트 15로 나타낼 수 있는데 앞쪽 루트 3과 루트 2는 하나로 표현을 하게 되면 루트 6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2 루트 6으로 표현한다. 다음 루트 15의 경우는 루트 15가 루트 3 곱하기 루트 5의 형태이기 때문에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해서 3 루트 5로 고쳐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는 2 루트 6 더하기 3 루트 5가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나눗셈인데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 각각 따로따로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나눗셈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나누게 되면 루트 6분의 2 루트 6이니까 약분해서 앞쪽은 2가 될 거고요. 뒤쪽은 루트 18이 루트 6과 루트 3의 곱이기 때문에 루트 6이 약분이 되면서 루트 3만 남게 되고 앞쪽 숫자에 뒤쪽 숫자를 빼게 되니까 전체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근호를 포함한 식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유리수에서 다뤘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일단 덧셈, 뺄셈보다는 이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연산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 덧셈, 뺄셈의 연산을 다음에 한다. 자, 이것보다 더 우선인 경우에는 괄호가 있는 경우가 있죠.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에 대해서 푸는 것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 계산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지금 예제 4번에 1번을 보면 4와 루트 2가 곱해져 있고 5와 루트 2는 나눗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체는 뺄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연산을 해야 되는 덩어리는 4와 루트 2를 곱하는 것, 그리고 5와 루트 2를 나누는 것. 이게 첫 번째 할 연산이고요. 빼는 것은 두 번째 해야 할 연산입니다. 자, 앞쪽은 4루트 2가 되겠죠. 4 곱하기 루트 2니까 뒤쪽은 루트 2분의 5입니다. 루트 2분의 5라고 쓰지 않고 유리화하게 되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2를 곱해서 2분의 마이너스 5 루트 2로 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분배 법칙을 써서 4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루트 2로 해석을 하면 4에서 2분의 5를 뺀 결과가 2분의 3이므로 2분의 3 곱하기 루트 2. 지금처럼 써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과 같이 2분의 3 루트 2로 써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뺄셈, 나눗셈,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연산은 나눗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뺄셈과 덧셈을 다음번에 진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일단 가운데 6 나누기 루트 3부터 먼저. 그래서 루트 27은 27이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3 루트 3으로 고쳐 쓰고요. 가운데 6 나누기 루트 3은 루트 3분의 6으로 고쳐 쓰고 243은 3을 5번 곱해서 얻어진 값이니까 9 루트 3으로, 즉 9가 81이잖아요. 3의 4제곱과 3 하나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앞부분을 9로 고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루트 3분의 6은 유리화해서 분자 분모에 루트 3만큼을 더 곱하게 됩니다. 그럼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6 루트 3인데 6과 3은 약분이 되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3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9 루트 3이 돼요. 역시 분배 법칙을 쓰고요.
3에서 2를 빼면 1, 1에서 9를 더하면 10. 그러므로 전체는 10 루트 3이 됩니다. 이전에 유리수를 가지고 다뤘던 계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 1번과 2번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하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와글와글 수학놀이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와글와글 수학놀이. 아래 그림 1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7조각으로 나눈 것이고, 그림 2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입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그림 1, 그림 2의 8조각을 모두 사용하여 하나의 큰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선생님이 영상을 촬영하다 멈춰서 오른쪽에 요 정사각형 모양을 5 곱하기 5짜리로 25개를 만들어 뒀어요. 단계 1, 2, 3은 이 정사각형을 만들어가는 하나씩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제 잠깐 볼게요. 그림 1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 했어요. 즉 여기 격자 모양의 이 한 칸 길이는 2분의 1씩입니다. 요것이 2분의 1이에요. 자, 2분의 1이 든다. 그래서 그림 1은 가로 길이가 2, 세로 길이가 2, 그림 2는 가로 길이가 1, 세로 길이가 1. 따라서 8조각을 모두 사용하여 정사각형을 만들 때 단계 1에서요. 만들어질 정사각형의 넓이는 4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길이가 5가 될 겁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 할까? 그러면 변의 길이는 5의 양의 제곱근이 되어야 할 테니까 루트 5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 1에서 만들어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절반이 될 수 있는, 한 변 길이의 절반이 된다는 것은 2분의 루트 5가 되는 그런 선분들을 찾아서 색깔을 칠해보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건 무엇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2분의 루트 5라고 하는 숫자가 2분의 1 제곱 더하기 2분의 2 제곱의 양의 제곱근으로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 한 칸과 두 칸에 대한 빗변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한번 그어보면 색깔을, 선생님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긋고 있는 이 도형들입니다. 이 선분들입니다.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가 보이고요. 아래도 있죠. 여기도 하나가 보이고 그 아래에도 하나가 보이고요. 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총 몇 개의 선분이 생길 건가 하면 이걸 칼로 잘라내면 선분 하나당 2개로 분리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의 선분당 2개로 분리가 된다고요. 자, 종이를 이렇게 칼로 잘라내면 1번 도형과 2번 도형의 이 1번 도형과 2번 도형을 가르면서 이 하나의 선분이 2개로 분리가 되죠. 따라서 모두 다 칼질을 하고 나면 결국은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5가 되는 도형이 몇 개가 생기는가 하면 이게 10개가 생길 거예요. 10개. 자, 그런데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되겠죠. 과연 그렇다면 이 도형이 총 몇 개만큼으로, 이 선분이 말입니다. 이 선분이 총 몇 개만큼 쓰여야 할까? 어디에 쓰이느냐? 테두리에 쓰이는 걸 의미해요. 자, 왜냐하면 도형을 이렇게 이어붙여서 가로 길이가 루트 5가 되고 세로 길이가 루트 5가 되게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정사각형의 바깥 테두리를 2분의 루트 5가 되는 선분 몇 개를 이용해서 둘러쌀 수 있는가 하면
그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둘러쌀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2분의 루트 5짜리 선분의 개수는 8개인데 8개만큼은 테두리로 쓰입니다. 그럼 남은 2개는 내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떤 도형을 바깥 테두리로 써야 할까? 그러면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도형이 있어요. 그 도형이 뭔가 하면 그 도형이 바로 이 번호가 들어간 도형입니다. 1번 도형, 2번 도형, 3번 도형입니다. 이 1번과 2번, 3번 중에서 어떤 도형을 바깥쪽으로 쓸 거냐예요. 바깥쪽으로 쓸 거냐. 왜냐하면 1, 2, 3번 도형은 길이가 2분의 루트 5인 선분을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나머지 것들은요, 나머지 4조각의 경우는 하나씩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1, 2, 3번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바깥 테두리로 써야 되고요. 양쪽 그 2개의 선분을 모두 다. 적어도 하나인데,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려면 여기 주어진 이 테두리에 해당되는 것 잘 보세요. 이게 직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직각이 되어야 할 테니 1, 2, 3번 도형 중에서 2개의 2분의 루트 5 길이를 갖는 선분이 직각인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네, 1번 도형이에요. 그래서 1번 도형의 경우는 바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셔야 한다. 자, 1번 도형의 테두리 색깔을 조금 달리 해보겠습니다. 보라색으로 칠해볼게요. 이 도형이 테두리로 이용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럼 테두리로 이용이 된다면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정확하게는 조금 그리기는 힘들어요. 이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1번 도형이 들어갑니다. 1번 도형. 그러면 1번 도형의 위쪽은 하나짜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짜리들 모양을 보면 지금 모양 자체가 같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4번 도형이 같은 모양의 형태가 3개나 있어요. 그리고 5번 도형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럼 위쪽을 5번 도형을 채워 넣을 수 있을까? 뭐 이건 여러 가지 맞춰보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4번 도형을 하나를 더 끼우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4번 도형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이어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2칸이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워낙 잘 그려서 미안해요. 이렇게 이어붙여 보려고 해요. 이 테두리 자체가 그냥 없는 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테두리 지우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1번 도형과 4번 도형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또 생각이 되는 것이 2번 도형과 3번 도형 중에서는 이 2번과 3번 중에서는 숨겨진 것들 있죠. 그러니까 2개씩인데 이 숨겨진 걸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 2번, 3번은 어느 한쪽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인데 그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이런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점선을 좀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이게 실제 종이를 잘라서 여러분들이 해본다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안 되네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 종이 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한번 해보세요. 뭐 그렇게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요 길이랑 똑같게 잡아요. 이것도 좀 잘못 그렸네요. 이만큼 지워야겠습니다. 선생님 그림을 좀 잘 그리면 좋은데 이게 좀 안 되네요. 윗부분에 이 4번 도형을 하나를 더 끼우려고 해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2번과 3번을 이 길게 연결이 된 이 두 개 변 있죠? 이 둘을 이어 붙이려고 합니다. 여기가 2번, 이쪽이 3번이에요. 선생님 옆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영상 촬영 도중에 수업 종이 울리는 바람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갑니다. 자, 2번과 3번 도형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네. 이 정도로 그려지면 될까요? 두 개선이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 이렇게 이제 2번과 3번을 모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4번은 이건 이 연장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서 4번 도형을 하나를 끼우려고 해요. 아까 4번 도형이 3개가 있었죠. 자, 마지막 하나의 4번 도형은 뭐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어느 쪽에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붙여봅시다. 자, 이게 4번 도형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 정사각형 모양을 가운데 끼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끼워요. 이 정사각형 도형을 6번 도형이라고 합시다. 여기 6번을 끼우면 가장 아래쪽이 5번 도형이 될 거예요. 이걸 실제 가위로 잘라서 이어붙이게 되면 훨씬 더 쉬울 텐데 이게 조금 쉽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전체 모양은 이러한 형태의 것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다른 모양이 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재밌는 모양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뭐 집중 교과 역량 더하기 부분인데요. 기존에 알고 있던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1번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집평면도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근호를 포함한 식의 혼합계산놀이라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요 아래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쌓아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수학과 관련된 게임이 뭐 여러분들에게 크게 재밌다고 그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좀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증명 문제예요. 1번입니다. 제곱근의 대소관계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직각삼각형 ABC의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것이다. 이때 A와 B는 각각 BC,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이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AB를 한 변으로 갖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C라고 한다면, 이걸 C라고 한다면요. 나타나지가 않네요. 여기를 C라고 하면 여기 C라고 하면
C는 A 더하기 B가 되죠. 지금 A, B, C가 모두 넓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각각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한 변의 길이는 양수니까 루트 B, 루트 A, 루트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결과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결과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요 C가 A 더하기 B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루트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을 루트 C로 고치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루트 C보다 더 크다는 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건 삼각형에서 이야기죠. 삼각형에서 지금 직각삼각형인데 제일 긴 변, 빗변이 루트 C입니다. 근데 삼각형의 기본 조건은 아무리 긴 변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죠. 자, 이건 이제 삼각형에서의 기본적인 변의 길이에 대한 성질 때문이에요. 변의 길이 성질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루트 5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 왜? A가 2고 B가 3이 되면 C가 5가 되는 거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가 루트 2, 루트 3, 루트 5가 된다? 말이 안 되죠, 이건. 이건 루트 5가 절대 될 수가 없잖아요. 루트 6이 돼야 돼요. 지금 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루트 5가 되죠. 예. 그러면 이게 루트 5가 되니까 다음과 같은 식은 반드시 일어날 수가 없다. 빗변 빗변 빼고 나머지 두 변 길이 더해서 어떻게 빗변하고 같아집니까? 그래서 당연한 말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오늘 선생님이 수업 영상을 녹화하다가 이것저것 제약 조건이 많아서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수업 듣느라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